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23년차 공무원이었던 남편. A씨는 남편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맞아도 될까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남편은 지난 2021년 6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열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토를 하면서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심정지가 돼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질병관리청은 기저질환인 고지혈증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순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시켜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고 일만 하다가 그래서 질병청에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2년 넘는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근염과 심낭염 등 4가지 주요 이상 반응 외에 급성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다른 원인으로 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으로 숨졌다고 추론하는 게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지혈증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이 일어나는지 백신 투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지 둘 중에 우열 판단을 확실히 못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전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하고도 이후 발생한 질병과는 인과관계를 너무 좁게 인정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취지도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게 처음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숨졌다고 정부에 신고된 건수는 2,463건.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건 27건으로 1% 정도에 불과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병 속 액체 사이로 검은 물질이 보이고 다른 병에선 흰색 이물질이 발견됩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백신에서 발견된 이물질 사진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이 접수한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는 제조사 3곳의 백신을 모두 합쳐 1,28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신고들 가운데 고무막의 파편 등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835건. 그런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 교소 등 감사원이 위해 우려 이물질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127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의약품 안전 여부를 조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단 한 건의 통보도 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백신 제조사에만 이를 전달한 겁니다. 규정엔 식약처 통보와 후속 조치가 명시돼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신 내 이물 신고 1,285건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27건은 위해 우려 이물 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조사의 조사 결과는 몇 달 뒤에나 나왔고 그 사이 식약처의 접종 중단 조치 등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신고된 백신과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은 신고 이후로도 계속 접종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인체에 얼마나 문제가 될진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번호 백신들의 이상 반응 보고율이 다른 제조번호 백신 평균보다 최대 0.265%포인트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제조사 조사 결과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 회분의 제조와 공정상의 문제가 발견된 바는 없다면서 앞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이던 2022년 3월 A사의 백신에서 검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한 병원의 신고가 질병관리청에 접수됐습니다. 질병청은 한 달 뒤 백신 제조사인 A사에 신고 내용을 전달했고 A사는 다시 2달을 넘겨 해당 이물질이 곰팡이로 확인됐다고 질병청에 전했습니다. 제조 공정상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질병청은 사건을 그대로 종결 처리해버렸습니다.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이 접종된 전체 횟수는 190만 회, 이물질 신고일 이후 접종된 사례만 71만 건인 걸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일본 후생성이 2021년 8월 백신 이물질 신고를 받은 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동일 생산 라인에서 제조된 163만 회분에 대해서 접종을 보류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에선 2021년과 2022년 각각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신고가 한 건씩 접수됐습니다. 비사는 접종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서야 머리카락이 맞다는 내용과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질병청에 보냈습니다. 같은 제조 번호를 가진 백신 가운데 신고 이후 접종된 건은 33만 건. 비사 백신에선 또 유리나 모래의 구성 성분인 이산화 규소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18개 제조 번호에서 모두 106건 접수됐습니다. 하나의 제조 번호에서 최대 27건이 신고된 사례도 있었지만 최초 신고일 이후 957만 건은 그대로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질병청이 식약처 통보 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 사건을 그냥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염 경위 등을 제대로 규명할 길 자체가 막혀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오염 신고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리콜 조치나 제조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은 제조사 자체 조사 결과 추후 문제가 발견된 건 없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